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 유학 거꾸로 준비해야 성공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기 유학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든지 조기 유학을 경험해 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기준이 없는 정보 수집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정신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쨌든 아이들에게 영어를 학습하게 만들고 싶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조기 유학을 과감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해외 생활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는 부모님도 역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학원들을 통해서 많은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학 형태라든지 그 유학원들은 이제 유학원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도 뭐 아이들은 전혀 적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학 국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그다음에 지역도 대부분 결정을 해줍니다. A 지역은 이렇다, B 지역은 이렇다. 백인이 많다, 뭐 한국 사람이 싫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등등. 그리고 학교도 추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진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정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유학원들은 이러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형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결정이 되면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집, 그리고 지역, 그리고 그다음에 차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집과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과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현지에 가지 않는 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많은 경우는 현지에 가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를 거쳐서 조기 유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막상 와 보면 이제 한국에서 어디에 살았던지에도 영향을 받지만 예상과 다른 이제 그 현실에 상당히 이제 불만이 조금씩 누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조기 유학이라는 이 생활 패턴 자체가 루틴화가 됩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이제 차를 태워서 보내고 3시 정도에 끝나면 데려오고 또 뭐 좀 밥 좀 먹고 뭐 하다 보면 바로바로 그날이 끝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이 루틴화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기 유학을 왜 왔는지 조기 유학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기간이 길어지면 많은 경우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유학의 성공 확률은 결코 높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미국과 캐나다에 백인이 많은 학교에 가면 그냥 뭐가 아이들은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고 그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직업, 디슨 잡이라고 하는 페이가 높은 그런 직업에 뭐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막연한 이제 이미지를 갖고 계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기 유학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성공 확률은 결코 높지 않다. 매우 섬세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도 되어져야 하고요. 물론 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이제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커리어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좋은 기업,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뭐 아이들에게 그냥 다양한 가능성, 그다음에 개방적인 사고, 유연한 뭐 사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
많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조기 유학이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 프로젝트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리턴을 저희는 이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조기 유학의 추진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기 유학 순서와 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유학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기 유학 이러한 설정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조기 유학을 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 유학은 5억에서 10억 정도에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유학을 결정했다면 조기 유학의 중장기 플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마련된 플랜을 마지막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중요한 스테이지별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업데이트하는 그 순간순간에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중장기 플랜이 마련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조기 유학 국가, 지역, 학교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조기 유학의 목적에 따라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학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유학원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학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취사 선택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백인이 많은 지역에 가고 싶다. 백인이 많은 지역에 간다고 아이들의 영어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나 좋아지거나 그러한 통계 결과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 거주 지역, 집, 차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불만족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기 유학을 온 목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메이저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서 조기 유학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기 유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얼마나 많이 공헌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은 어디까지나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준비적인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조금 이야기가 딱딱해졌지만 그만큼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기 유학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준비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각자의 학부모와 학생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 가장 유리한 세부 전략이 없으면 성공 확률은 크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조기 유학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